님을 비롯하여 참 장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쟁점은 우리 늘봄 교실에 과연 역사 편향적 교육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리버스쿨 잘 몰랐는데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일어났는지 없는지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서울교대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여러 차례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 때는 한 11명 정도 관련 있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고, 최근에 2차 조사까지 하신 걸 보니까 159명 정도라고 제가 보고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9명 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과학교육연구원의 연구회라는 곳에 관련성이 있다는 곳에서 116명 중에서 리버스쿨과의 연관성이 있는 해 2024년 이후에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113명의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리버스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죠. 이 기관이 연관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도 24년부터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관련성이 있는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부받은 시점까지 고려하면 한 45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침소봉대되거나 선전선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으시죠? 116명 중에서 113명은 24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라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 명에서 숫자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그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어떤 과목 수업을 했냐 했을 때 두근두근 실험과학 5과목으로 느끼는 미술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목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소를 금하지 못했죠. 이 과정에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좌편향 역사 교육이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편향적인 역사 교육이 있었는지, 극우 세력이 준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머리를 막 세뇌시키고 가스트라이팅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난 과목들을 저희가 보고받은 걸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과학과 놀자. 여기서 극우 세력이 준동을 해가지고 극우적 역사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림책 창작놀이, 쪼물락 미술공장, 교육용 보드게임. 현재까지 보고되신 거는 이 정도의 과목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청문회장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학부모로부터 아니면은 현장에서 그런 편향적 역사 교육이 있었다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차관님?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명은 제가 알려드렸고, 그러한 편향적인 역사 교육이나 극우 세력이 학교에 침투해서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제보도, 신고도 현재는 없다는 것을 이 청문회가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극우적 역사 교육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왜 극좌적 역사 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한번 기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늘봄교실에서는 극우적 역사교육 없었다고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EBS 김정은 입체 퍼즐 논란, 이 김정은 캐릭터 환영단 신청서, 초등생 국가 간 훼손 우려, 반일 구호 강요한 정치평양 교사들 징계는 사실 거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처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 조희영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가 곳곳에 친북 색채 논란이 있었다. 간첩단 사건 연루된 정교조. 왜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는 국민들은 많으셨겠죠. 그때 이렇게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열고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2018년 EBS 미디어가 출시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그러면 보충 질의 안 하실래요? 네, 그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네네.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 이런 거는 교육 현장에 EBS 교육 자료로 버젓이 출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희영 교육감 시절에 발간했던 교육 자료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친북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자료들이죠. 가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장학 결과는 이 부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솜방망이 처리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 일어났던 극좌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 일어나지 않았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밝히든지 조사해서 밝혀야 되고, 실제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는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지영 의원님 주신 말씀은 저도 분노합니다. 다만 친북 성향의 교육을 대통령실에서 강요하고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김정은 찬양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 막 탄압하고,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함께 우리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사실 그 주신 말씀 친북 성향의 교육은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 공감하는데, 권력층에서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강요하고 우리 교육 현장이 뿌리를 내리려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거 뭐 논란할 건 아니죠. 똑같은 취지인데. 네네네. 아시겠다고? 네.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아니, 근데 조희영 교육감이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총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지,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 다시 파악해 볼게요. 네, 소정 의원님. 자, 다음은 백승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